우리 지역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지난해를 돌아보고 올해 목표와 비전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민선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을 이끌고 있는 육동환 춘천시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육동환 춘천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2024년을 돌아본다면 네네. 춘천시에는 좀 어떤 한 해였을까요?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춘천의 미래를 단단히 하기 위한 한 해였습니다. 많은 기회와 인프라를 가져왔습니다. 교육발전 특구, 연구개발 특구, 가장 큰 거는 기업혁신파크가 되겠죠. 이 밖에 그 태권도 연맹본부 건립이 확정됐고, 너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서면대교, 서양팔교, 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캠페이지 활용에 관해서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작년에 우리가 이룬 그 많은 미래 인프라들을 잘 가다듬고 또 정상화시켜서 빨리 그 춘천의 발전을 앞당기고 싶은 그런 의욕이 팽배하는 요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춘천시 최대 성과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 뽑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중 하나로 한다면 기업혁신파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기업도시를 갖다 타 도시에 저희가 주고 상당히 그 격차와 그 정체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일거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기업혁신파크고 자와시 공직자들은 이것을 유척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남춘천 IC 근처에 100만 평이 넘는 부지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동안 춘천이 발전시켜온 바이오를 바탕으로 해서 정밀 의료, 콘텐츠, IT 등 그야말로 기업과 연구 개발 기능이 복합된 쾌적한 도시가 마련될 것입니다. 현재 그 도시의 어떤 기본 계획을 위한 그런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아마 빠르면은 그 금년 말 내년 초에 이게 정부하고 모든 계획이 확정되면은 내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기업혁신파크를 춘천 미래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최종적으로 3만 정도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서 춘천은 많은 그 새로운 변화를 겪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올해 춘천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 작년에 그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특히 탄핵 계엄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앞으로도 전망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은 지역 경제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춘천시는 가장 먼저 준비해서 작년에 계엄 사태 이후에 일주일 만에 전국 최초로 긴급 민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상당한 평가를 받았고 여러 지역에서 춘천의 사례와 내용을 문의를 하는 그런 좀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올해는 그 민생, 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상인을 돌보는 일부터 우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월에도 2차 민생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정말 사막에서 물을 캐는 심정으로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발굴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그 가장 최고의 또 가장 중요한 그 시정 목표는 민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주신 내용에 이제 경제 긴급 대책 발표하셨을 네네네. 때 지역 화폐 발행도 하셨어요. 네네네. 요거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1차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원래 금년에 600억 규모의 계획 예정이 돼 있지만은 작년에 거의 그 소진됐기 때문에 작년 말에 1차 대책에 50억 규모로 추가로 발행했습니다. 일정 기일 내로 사용하게 하고 할인율도 특별히 높였습니다. 불과 9일 만에 다 완판됐습니다. 완판되는 걸 보면서 지금 경기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거꾸로 제가 느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현재 예산상 45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물론 정부 지원이 없는데
전에 우리 춘천시는 그 11호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금년도에 발표했던 2차 대책에서는 당초에 450억 규모에서 600억까지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50억 원을 더하고 여기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소요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춘천이 먼저 앞서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화폐 외에도 우리 춘천은 뭐 불법 사경유 예방이라든지 설 연휴에 그 주차 단속을 완화한다든지 무료 주차를 갖다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그 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지방세 체납 처분을 갖다 확대하고 또 관광 쪽에 숙박비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민생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그 땡겨요라는 배달앱을 도입해서 춘천의 경우에는 배달의 경우 수수료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또 지역 화폐하고 아까 말씀한 배달앱과 연계해가지고 그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선 이 정도로 요약해 드리고 시는 시민이 필요하고 또 제안해 준 내용이 있으면은 연중 내내 시민들의 어떤 민생 측면에서 애로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제대책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집중 추진하겠다 네네. 하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예, 첫째는 그 풍물 시장 등 특성화 시장을 직접 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색 있는 시장을 만들고 마케팅 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배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신용 소상공인인 2차 보전 지원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5천만 원 수준에서 금년에는 1억 2천만 원까지 예산을 늘려서 2차 보전 사업을 갖다 획기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일반 전통 시장 외에 골목형 상가를 육성하고 그 지정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그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를 갖다 할인해서 싸게 그 우리가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업혁신파크, 교육발전특구 조성, 바이오산업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예, 아까 기업혁신파크는 약간 설명을 드려서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 도시는 주거, 레저, 문화예술, 돌봄 교육이 아우러지는 그런 도시가 되겠고요. 각별히 기업 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외국인 학교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혁신파크 조성과 함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해서 명실상부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 또 춘천이 기업혁신파크와 더불어서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상반기 내로 이 사업의 추진 회사인 PFV를 설치하고 내년 초, 금년 말 내년 초에 통합 계획이 승인되면은 내년도에는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서면대교는 올해 중에 설계를 끝나고 빠르면은 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대교와 서면대교가 이어짐으로써 춘천의 교통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또 수도권 접근성이 더 크게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관심이 많으신 제2경춘국도는 금년에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착수를 시작하고 예산 추가 증액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그 사업이 늦어진 만큼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관심 많으신 GTSP 연장은 2030년 서울 마석에 이어서 춘천까지, 인천 마석에서부터 이어서 마석에서 춘천까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정부하고 원활하게 협조를 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호수 지방정원이 금년부터 그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정원 소재 실행화 센터도 조만간에 착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춘천에는 보건소 신축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하수 처리장도 실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금년 중에 개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양 8교 건립을 위해서도 정부하고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고 있고, 또 좋은 소식은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도 올해부터 본격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업들이 금년도에 착수가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또 원활히 촉진됨으로써 춘천 미래에 대한 변화를 빠르게 촉진시키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각별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이제 착착 갖춰지고 있고, 또 그런 것과 더불어서 네네. 취약계층에도 참 많이 살피고 계신데요. 좀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서 네네.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춘천은 뭐 전국 최고의 돌봄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춘천의 그 돌봄 슬로건이 춘천의 온 봄입니다. 춘천의 온 봄. 춘천에 정말 따뜻한 봄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시와 공직자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민생 대책과 결부해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서 기회가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그 어떤 케어 돌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책을 적극 보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고독사 예방, 그다음에 노인 통합 돌봄 확대로 해가지고 이번에 적재 개편을 통해서 그 별도의 그 과화 팀을 신설했습니다. 아마 춘천이 전국 최초로 고령화 사회에 직접 대응하는, 적극 대응하는 그런 그 직제 시스템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춘천에 큰 복지관이 3개 권역에 있는데 지금 동남권 권역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복지관을 갖다 신규로 또 굉장히 현대적으로 짓는 그 사업을 착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그 외국인 아동 보육료도 신설하고, 특히 어렵지만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금년도에 획기적으로 많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의 그 자살률이 줄질 않습니다. 굉장히 시장으로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률을 예방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그 매뉴얼을 만들고 노력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지난달에는 6개 종교 단체하고도 같이 실천하자는 협약도 맺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이나 그 시청의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온 도시가 나서야 됩니다. 자살률을 갖다 우리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도시가 된다면은 자살 외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 생각에 아마 자동으로 해소가 될 겁니다. 특히 그 자살 예방에 집중해서 이 일을 실천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 이웃을 돌보고 같이 하는 심정으로 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슬로건인데, 내가 있어 내가 있다랍니다. 우리의 이웃, 친구, 부모, 형제들이 있어서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을 우리가 돌본다면은 춘천의 자살률은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우리 도시는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자살도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뭐 고독사나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춘천시에서도 참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신 걸로 아는데 예. 좀 어떤 정책이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요새 AI를 통해서 그 어르신들의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것도 확대하고 있고요. 제가 연초에 그 우유 배달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어르신들께 그 우유를 드리면서 그 주거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 또 여러 가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도 금년에 더 확대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체국하고 협력해가지고 등기 우편을 통해가지고 우체부가 가가지고 우편이나 필요한 것을 배달하면서 그 어른이나 어려우신 분들, 위기에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생활 여건에 이런 것을 살피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각별히 어려운 것들이 그 청년들의 그 고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두루해서 굉장히 미시적이고
자세한 방법을 통해서 춘천의 고독사 예방을 최대한 늦추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역시 모든 분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자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총체적으로 자살을 우리가 자살률을 줄일 수 있는 사회라면은 고독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도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신념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참 춘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 같아요. 캠프 페이지 부지 개발인데요. 뭐 올해는 좀 어떻게 개발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캠페이지는 이제 한 50년 이상 우리의 주권에 제약되고 저희한테 반환됐습니다. 반환됐을 때 그 땅은 굉장히 소중한 땅입니다. 더구나 그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천역이 있습니다. 춘천역에는 2028년 말이면은 KTX가 들어오고 2030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GTX-B가 들어옵니다. 저는 그 캠페이지 부지 전체를 다 공원으로 하면 좋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공원 등 시민 여가 공간으로 물론 활용합니다. 그 중에서 맥시멈 최대 25% 정도를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자는 그런 주장으로 이 일을 준비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이 춘천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떠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첨단 지식산업을 지향하고 있지만은 춘천이 어떤 굴뚝산업보다는 지식산업,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펼칠 적지 중에 하나가 캠페이지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수도권하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사통팔탈 다 연결됩니다. 저는 캠페이지의 일정 부지에 최첨단 영상 영화 산업인 VFX 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VFX의 첨단 기업들이 지금 춘천으로 오고 있거나 문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춘천은 이미 영화를 만들기 위한 많은 인프라나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결부해서 영상 산업이 춘천서 만들어지고 영화가 제작되고 또 관련된 첨단 인력이 춘천서 조성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상당 부분 진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뭐 약간의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지만은 춘천시가 시민들이 염려했던 그런 일부지만은 그런 요소들을 다 다듬어 가지고 지금은 다시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 초에 여러 가지 설명회라든지 연찬회 또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걸쳐서 그 안을 확정하고 정부에 다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은 다 시민들을 위한 여가 휴식 공간으로 두고 그 중에 일부 부분만 미래 청년들을 위한 생산과 연구의 공간으로 남기고 또 거기에는 또 춘천 시민들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던 인프라 예를 들면 컨벤션 같은 것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추워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춘천과 우리 춘천 아이들을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라 믿고 하여튼 단단하게 준비해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달 춘천의 학국지구에 아파트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공사비 차이로 논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불쌍한 서민들의 입주가 막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춘천시 공직자들은 내내 현장에 나가가지고 입주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밤낮 없이 했고 빠른 시일 내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갖다 해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올해도 우리 춘천시는 오로지 어려운 시민들 곁에서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 행복하시고 어려울수록 저희가 정도를 걸어가겠습니다. 올해 춘천시의 슬로건은 극세척도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만큼 이것을 잘 이겨내고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춘천시가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올 한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리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